자, 이제 11번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보시죠. 7번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1에서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넓이를 간단히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3분의 4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니까 더하면 3분의 10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랬는데 그러면 그 내분점을 M이라고 하면 그 내분점의 좌표는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M 마이너스 1을 Y에 넣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2를 X에 넣는다면 M 플러스 10이 되고요. 여기 플러스 M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M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4 16이 2가 되니까 M 값은 6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fx는 절대값 3차 함수인데 이 안을 얘를 3차 함수라고 봐줘야 돼요. 자, 그럼 그 3차 함수를 x축 밑에 있는 걸 대칭시켰을 때 그때 a와 b에서 극대를 갔는데 특이한 점은 이게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풀어보면 먼저 그래프의 개형을 예상해 보면 이렇게 극대값의 절대값이 극소값보다 이렇게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극소값을 엎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두 개의 극대값이 존재하지만 그 두 개의 극대값의 좌표가 y좌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y좌표가 똑같으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원래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정확히 이렇게 대칭을 이뤘을 때 요거를 올리게 됐을 때 정확히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변곡점의 y좌표가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변곡점의 x좌표가 1이에요. 그러면 1,0이 변곡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p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p가 2가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 10번 문제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먼저 얘를 먼저 봐줘야 돼요. 그럼 제가 그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열은 대칭성을 빼놓고 생각하면 정말 안 돼요. 수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1번부터 9번까지의 평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1항부터 9항까지 열을 지으면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죠? 5항이죠.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의 평균이 5번이니까 5번의 9배가 총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합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A5가 3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A5가 3이면 공차가 양수니까 공차가 양수. 그러면 A6은 반드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A6은 반드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벗겨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A4가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A4가 플러스이면 일반적으로 그냥 절대값 없이 나왔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라고 그냥 읽어준다면 그러면 얘 이 가가 뜻하는 거는 6항에서 4항을 뺀 거니까 공차의 2배가 됩니다. 그럼 이 D가 8이니까 D가 4가 되는 거죠. 확인을 해보면 D가 4이면 3에서 4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4항은 음수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란 거는 지금 10번째 항인 거죠. 10번째 항이면 공차를 5번 더해야 되니까 여기서 공차를 5번 더 가면 23이 된다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을 봤을 때 대칭성을 이용해서 평균을 잡아주고 그걸 주어로 이 문제를 관찰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아주세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11번. 언제부턴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맹목적으로 쓰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지금 이 직각삼각형을 잘 활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언제부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사인 법칙을 먼저 쓰면, 그래도 사인 법칙 뭐냐면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60도. 여기 60도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럼 사인 60도분의 2루트 3은 사인 2알파분의 2루트 1을 하면 여기가 45도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각도가 3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30도, 60도니까 이걸 연장으로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여기 90도가 되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90도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각에 대해서 좀 보면 여기 15도라는 각도는 되게 흔치 않은 각도잖아요. 그쵸? 근데 30도랑 15도를 합쳐주면 여기가 45도가 돼요. 이렇게.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의 외각의 합과 외각의 크기와 같다.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지금 구할 생각이냐면, 여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할지를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또 하나의 보조선이 필요한데 요렇게 나눠보는 게 필요해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면 60도니까 90도고,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라서 여기 이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5도니까 또 1대 루트 2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루트 2로 나눠줘야 돼요. 루트 2로 나눠주면 여기 이 길이가 루트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여기 이렇게 된 것도 지금 90도, 60도, 30도니까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됩니다.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의 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높이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큰 이 삼각형 AH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AHC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은 두 번 곱해지게 되고요. 거기에 루트 3을 이렇게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8분의 2가 세 번 곱해지니까요.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8 플러스 2루트 10이니까 4루트 3이 돼요. 여기에 루트 3을 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8분의 8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12가 되죠. 2분의 3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 이 큰 AHC의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이 높이랑 여기랑 똑같죠. 그러면은 이 2루트 2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데, 그럼 빼주면 2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요. 그럼 작은 삼각형 AH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2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곱해 볼게요. 그럼 8분의, 자, 이렇게 곱하면 지금 6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6이 돼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3루트 12에서 루트 11 빼니까 2루트 12가 되는데 그건 4루트 3이 돼요. 그럼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 빗금친 부분, 여기에 대한 넓이는 얘에서 얘를 빼면 나오는 거니까 빼주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여러분,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했을 때 이 길이가 2t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능 범위로 들어갔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아예 잊는다면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상태로 이걸 보시면 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이 길이가 루트 2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 뭘 말하냐면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차이, 즉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루트 2t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타와 알파에 대한 식을 세운다는 거는 연립하는 식을 세운다는 건데, 그럼 그 연립하는 식은 뭐냐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여기 y절편인데 y절편이 gt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gt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가 0이 되는데, 그러면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얻어지는 두 식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gt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얘를 4번 빼줘야 되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2t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2t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항하고 나눠주면은 gt는 2분의 t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좋아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면 2차항의 개수의 비니까 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테마는 합성함수의 실근에 관련된 건데요. 이 테마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킬러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을 항상 봐줘야 돼요. 그럼 여기 마지막을 봐주시면 합성함수 실근은 바로 이 그래프가 중요해요.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f가 제공하는 건 상수함수를 제공한다라고 아예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fx는 2차 함수죠. 그쵸?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값이 2개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그 2개가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럼 얘가 알파이면 0이 되는 거고 얘가 베타이면 0이 되는 거니까 이 fgx는 0의 풀이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g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상수함수 2개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되는 거죠.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다 더하면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 푸른 각이. 자, 그러면은 이 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ga 파이의 제곱이 1이라는 거는 당연히 ga 파이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인 값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특수한 경우죠.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a가 2분의 1이 되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2분의 1일 때는 중요한 게 이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건 이 2차 함수의 축이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좀 자르고 갈게. 고맙다. 야, 여기서 이제 편집의 기술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고마워. 야, 심각한 오류는 이렇게 짚어줘. A는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이제 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A가 2분의 1이면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A가 2분의 3이면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알파를 첫 번째 경우라면 첫 번째 경우에는 이 알파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와 그 다음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K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축의 대칭일 거니까 알파 베타가. 자, 두 번째는 얘가 축이라면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K와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K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걸 잠깐 지워볼게요. 자, 그럼 sin x를 그려볼게요. sin x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두 개의 선을 그려서 그걸 다 합하면 2분의 5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럼 접하게 내린다면 하나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특수한 게 답이야. 만약에 얘가 조금만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부터 관찰하기보다 그냥 화끈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여기를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를 그러니까 그 베타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대칭으로. 그럼 몇이 내려갔냐면 4분의 3이 내려갔어요. 그럼 알파는 4분의 3이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4분의 3 올라가면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알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예요. 그럼 더하면 2분의 5파이가 완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해도 2분의 5파이가 안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K 값이, 그러니까 베타랑 알파가 각각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수함수를 가지는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게 한 근은 2분의 1이고 나머지 한 근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한 게 구하라는 거니까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2분의 9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세 양수 a, b, k가 fx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근데 문제에서 fx가 미분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여기다가 k 대입하고 여기다가 k 대입해서 연속성 보고 이거 미분해서 k 대입하고 이거 미분해서 k 대입해서 잘라본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좀 위험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직선이고요. 직선. 그 다음에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주면 제일 좋냐면 지금 x 이 곡선 위의 점 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AX다라고 해석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이 곡선 위에서의 X는 K인 점에서의 접선이 바로 AX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리고 이 곡선도 잘 보면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곡선을 그려주면 여기 이렇게 B랑 여기 3B가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양수를 했으니까 3B가 확실히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접선은 반드시 원점에서 이렇게 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이 접점이 항상 k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접점 전까지는 직선으로 뛰다가 그 다음에 이 접점 이후로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해 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은 기억 A가 1이면 F'K가 1이냐? 그럼 당연한 말이겠죠. 지금 이게 Y는 X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K가 3이면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가 3이면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얘는 이제 좀 그게 필요한데 먼저 3을 여기다 대입하면 3A가 되고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됩니다. 이게 1번식이고요. 2번식 당연히 얘를 미분해서 3을 대입한 미분하면 A죠. 그런데 A와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해서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4b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위의 식을 3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3으로 나눠줘 볼게요.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둘 다 a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겠죠? 그럼 4b, 4b 지워줍니다. 그럼 b제곱은 3이 되니까 b가 뿔마 루트 3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양수니까 b가 루트 3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b가 루트 3이면 여기다 루트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이다.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으로 갈게요. 디귿에 fk와 f'k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fk가 뭐냐면 여러분 ak예요. AK. 그 다음에 F'K가 A입니다. 그러면 AK와 A가 같은데 A가 양수이니까 여기 A로 나눠주면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K가 1이 되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 이 니은은 K의 좌표가 3이었는데 다시 얘가 1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니은을 풀듯이 식을 세워줘 볼게요. 2를 대입하면 같아지니까 첫 번째 식 A는 그냥 밑에 식에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미분해서 2를 넣어주면 A는 미분해서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B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이 4B, 4B를 없애주고 얘를 넘겨주고 넘겨주면 3B 제곱이 1이 되고요. 그럼 B 제곱은 3분의 1이 되죠. 그럼 B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나오게 돼요. 여기가 지금 B가 루트 3분의 1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루트 3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이 B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직선의 기울기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4 루트 3이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여기가 지금 3분의 루트 3이니까요.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3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의 합을 구했을 때 그 합이 3분의 1이 됨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합이 3분의 1이 안 되면 이건 틀리게 되고요. 합이 3분의 1이면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봐보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4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2차 함수를 적분한 이 부분의 넓이는 인티그럴 1부터 루트 3까지 이 2차 함수의 식은 b의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4 루트 3x 마이너스 1 dx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위에 거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 루트 3이 되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x제곱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여기에서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서 루트 3을 대입해보면 3 루트 3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3이 되니까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0이 됩니다. 루트 3을 대입하면.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면은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4가 되면서 3분의 1이 넓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이 말은 맞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시 처음이었는데 처음에 무작정 k를 대입하고 미분에서 k를 대입하는 이 행동이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의 해석의 제대로 된 점은 이 밑에 곡선에 k에서의 접선이 ax다 라고 생각하고 이 a가 양수라는 걸 보고 반드시 여기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밖에 갈 수 없고 b랑 3b를 이런 이차함수로 그려준다면 요런 모양이란 걸 알고 시작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을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차분하게 보면 되는데 뭐냐면 지금 규칙성을 보면 이 다음 항은 전 두 항을 그대로 더하거나 대신에 그대로 더한 값이 홀수이면 그대로 더하고 짝수이면 더해서 반으로 나누라는 아주 간단한 조합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첫 항을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34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여기를 A2라고 이렇게 하죠. 모르니까. 근데 A2도 지울까요? 우리? 계속 A2 쓸 거니까 그냥 이것도 A라고만 적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적었을 때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적냐면 보통 해설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막 나눠서 해요. 근데 그런 풀이가 정말 좋지 않은 풀이입니다. 왜냐면 그게 한 번 정도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바로 보시자 마시자 위에 거는 얘 두 개 적어서 올리고 밑에 거는 합쳐서 반으로 나눈 걸 적어주겠습니다. 규칙성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줄게요. 자, 먼저 여기 적어볼게요. 그대로 더한 거. A3은 1 플러스 A일 수 있죠. 반드시.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A.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두 개 그대로 더한 거. 여기다가는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거. 항상 밑에 칸에는 위에 칸에 반으로 나눈 걸 적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자, 요거를 좀 세심하게 이렇게 적어줘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그대로 더한 거, 반으로 나눈 거, 이렇게 그대로 더한 거, 얘 A라고 봐야겠죠, 이거를. A 플러스 2분의 1로 보면 2A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 A 플러스 4분의 3.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더하게 되면 2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A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5A 플러스 4분의 3. 여기는 8분의 5A 플러스 8분의 3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차분하게 보면 돼요. 먼저 아닌 게 있습니다. 확실히. 뭐라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자연수에다가 분수를 적어놓은 건 삭제하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없어지니까. 요거 삭제해야겠죠.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것도 삭제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개는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관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4 플러스 A5는 뭐였겠습니까?
A4와 A5를 더하면 34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A4 플러스 A5가 34였으면 짝수니까 반을 나눠서 17을 적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34가 나오려면 A4와 A5를 더한 거는 68이 돼야 되는 거죠. 68이 됐으니까 반으로 나눠주면 34라고 적었겠죠. 그럼 저는 각각의 그 경우의 수를 다 했으니까 그 각각에 맞는 A 값은 자연수여야 되고 그 자연수가 나오게 되면 이게 사리에 맞는지만 보면 됩니다. 백으로 추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볼게요. 그러면 5A 플러스 3이 되는데 5A 플러스 3이 68이려면 A가 13인 경우입니다. 근데 그러면 잘못됐죠. A가 13이면 1 플러스 13은 14니까 짝수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위에 거는 전부 A가 짝수인 경우만 들어가는 거니까 A가 홀수가 나왔으니까 이건 답으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해볼게요. 얘랑 얘를 더하면 2분의 7A 플러스 2가 6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7A는 66이 되는데 이거는 A가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제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보면 4A 플러스 2분의 5가 68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넘기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그 분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연수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낍니다. 얘랑 얘랑 더해보면 2분의 7A 플러스 2분의 3인데 요게 68인 거예요. 요거 좀 자세히 봐볼게요. 그럼 2분의 여기 그냥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7A 플러스 3은 136이 되고 7A는 133이 되는데요. 그럼 7로 나눠주면 A가 19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이 밑으로 가는 건 지금 19가 되면 짝수가 되니까 반으로 나누는 게 맞죠. 그러니까 A는 19가 되는 건 정답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2A 플러스 2분의 2A 플러스 1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2A 플러스 1. 그럼 2A 플러스 1이 68이면 마찬가지로 A가 2분의 67이 되니까 안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얘랑 얘를 더한 걸 위에다 적어볼게요. 4분의 3A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8분의 5A 플러스 3을 더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8로 바꿔주면 6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8분의 11A 플러스 5가 되는데 이게 지금 68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분의 11A 5 플러스 5가 68이면 8을 곱해주면 544가 됩니다. 자, 그럼 11A는 539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11로 나누면 여러분 11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49가 돼요. A는 49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해봤더니 해당하는 A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19랑 49를 더하면 답이 68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런 그 수용도라고 하죠. 이렇게 가지치기 그림을 만났을 때 어떨 때 위로 가고 어떨 때 밑으로 간다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쯤 와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위아래로 다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답으로 추정해서 역으로 추적하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19번, 20번, 21번, 22번 네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19번으로 갈까요? 네? 야, 지금 몇 시냐? 몇 시냐? 19번으로 갈까요? 우리 왜요? 아니. 틀렸습니까? 아니. 야, 근데 지금 이 15번 풀이는 정말 좋은 풀인데 제가 한 풀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꼭 이거 내일 풀 때 이렇게 똑같이 풀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땡겨. 이거 나오면 앞으로 이거 나오면 그냥 땡기고 나서 생각해. 다 땡겨 그냥. 네. 19번 빨리 풀어주시죠.
너 보고 있어라. 여러분 19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 출발점은 원래 적분상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갈 때 적분상수가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해 보면 x1t는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kt가 됩니다. 자, x2t는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9t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국어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수학에서의 표현은 위치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딱 한 번만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딱 한 번만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t로 쪼개주겠습니다. 같다니까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 플러스 k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분의 9t가 같은 거죠. 전부 넘겨줄게요. 2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위치가 같아지는 시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식이다? 완전제곱식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로 쪼개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분의 k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9가 돼야지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는 18이 정답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최고 차항의 수가 1이고 f0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g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x가 0 왼쪽에는 이 그래프고 x가 0 오른쪽에는 요 그래프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가에서 이 G'0은 0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읽어주면 얘는 미분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미분해서 0을 넣어준 거랑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0을 넣어준 게 같을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한 식은 G'X는 f'x-p가 되고 요건 없어지겠죠. 상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f'x 플러스 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고 얘는 x가 0보다 클 때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0을 넣은 거랑 여기에 0을 넣은 게 같다. 그것도 0으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p와 f'p가 0이라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p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p에서 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보를 더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극대값과 극소값의 그 중점에 변곡점이 위치하는데 그럼 마이너스 p에서 극대값을 갖고 p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건 x는 0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즉 y축 위의 점에서 점대칭이다 라는 것까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그 x축은 그냥 그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fp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지 않을게요. 여기가 지금 0,1인데 마이너스 p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체크만 해주면 비율 관계를 여기가 이제 2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가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 gx의 모양이 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원래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f-p를 빼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차함수인데 이 차함수는 얘를 x축으로 생각하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축으로 p만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부분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따서 그리면 이게 gx가 됩니다. gx의 왼쪽. 자, 이 부분도 봐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플러스 p에서 fp를 빼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뒷부분을 fp를 x축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그래프는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로 이렇게 옮겨 붙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은 여기서 따온 거고 이 부분은 여기서 따온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는 0부터 p까지 gx를 적분하면 20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가 20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그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계산은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칸이 p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약간 조정해 볼게요.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 여기를 이거는 조정이니까 여러분 그 이동시켰다는 걸로만 잘 알아두세요. 그럼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조정한 식이니까 제가 이 식을 hx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긴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평행이동된 식을 hx라고 해보면 이 hx의 식은 여러분 여기가 y축이니까 p, 2p, 3p 당연히 여기를 마이너스 3p로 봐줘야겠죠. 마이너스 3p를 지나고 그 다음에 0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3p x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20일 때 p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한 칸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적분해 볼게요. 0부터 p까지. 그러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px 세제곱 요거에다가 지금 0부터 p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4분의 p 4제곱 플러스 p 4제곱이 2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5p 4제곱이 20이니까 p 4제곱이 16이 되는 거죠. p 값을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지우고 원래 모양대로 바꿔볼게요. 원래 그려져 있는 모양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x축이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f0이 1이고 달려라 달려라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극대값을 갖는 위치가 마이너스 2고 여기에 극소값을 갖는 위치가 2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3차 함수 배울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었죠? 빠르게 가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알면 이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4일 때는 이 차이가 3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16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극대값이 지금 16이 올라가면 1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fx에 대한 식을 써볼게요. fx에서 17을 뺀다면 그러니까 17을 x축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4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f5를 구하라고 했죠. 자, 5를 대입하면 49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5는 49에다가 17을 더하게 되면 66이 정답이 됩니다. 20번의 정답은 66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여러분 그 4점의 좌표를 먼저 찍어 볼게요. 그러면 A는 지금 이 곡선 위에 있는데 이 곡선의 값이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KK 없어지면 결국 이 로그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진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1,K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이 점을 구해 볼게요. 얘는 여기 이 곡선에다가 지금
K를 대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K죠? K를 대입하면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점은 K, 1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게 이 1, K와 K, 1은 Y인 X의 대칭인 그런 모양이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B의 점의 좌표를 찔러 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 B의 점의 좌표는 이게 지금 K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로그 AK 플러스 K, K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기 C의 좌표는 여기다가 K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2 로그 AK 플러스 K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대각선끼리 곱하면 85가 된댔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 대각선의 곱을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을 곱해서 2로 나눠주면 여러분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7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가볼게요. 35라고 했는데. 자, 다시. 왜?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35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변의 길이, AC와 이 길이를 곱하면 70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랑 얘를 더한 걸 곱하면 여러분 85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곱하면 70이고 여기까지 곱하면 85니까 결국에는 이변 대 이변의 길이의 비가 14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K-1에다가 14분의 3K-1을 더한 거니까 14분의 17K-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AK 벌어져 있죠? K보다 로그 AK 더한 거다. 근데 여기는 K보다 2 로그 AK 더한 거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가 14분의 3K-1이라면 여기는 14분의 6K-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밑에 여기도 지금 K-1이니까 14분의 20K-1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지금 AB 곱하기 CD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85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7 곱하기 20은 340입니다. 근데 85에다가 4를 곱해도 34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없애면 여기에 4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K-1의 제곱은 4분의 14의 제곱이 되는 거죠. 196. 그럼 K-1은 2분의 얘가 지금 14입니다. 그러니까 7이 됩니다. K-1이 7이란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K가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K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값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7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가 7이면 아까 14대 3이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14분의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분의 3이구나. 근데 이 길이가 아까 뭐랬죠? 로그 AK였어요. 로그 AK가 2분의 3인데 이 K 값이 8이 나온 거죠, 지금. 8은 2의 몇 승이죠? 2의 3승이죠. 그러면은 A가 2의 제곱이어야지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4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4, K는 8 두 개를 더하면 답은 12가 됩니다. 22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fx는 4차 함수랬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gx를 절대값 함수라고 했어요. 4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 여러분 절대값 함수는 왜 나오냐면 당연히 미분 가능성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미분이 전부 가능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분 가능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봐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를 관찰해 보시죠. 이 밑에 조건을 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를 미분계수가 아니라 극한값으로 봐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극한을 먼저 해볼게요. K가 더 클 때입니다. X가 K보다 클 때. 그러면 리미트 X가 K 우극한일 때는 X-K인데 X가 K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의 뜻이 뭔가요? 요거의 뜻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gx가 미분 가능하다면 그럼 그때는 g'K라고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까 이 절대값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얘는 우미분계수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거 이제 그 좌극한을 봐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k 좌극한일 때는 x-k로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면 x가 k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바깥에다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얘만 생각하면 좌미분계수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좌미분계수에 마이너스를 씌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값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우미분계수와 마이너스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좀 더 세련되게 바꾸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되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함수에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좌미분계수도 K일 거고 얘의 우미분계수도 K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절대값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그러면 K가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극값이 여기는 지금 미분값이 0이 아니어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런 값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이게 극대값이에요. 그러면 극대값이면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도 0이니까 당연히 0과 0을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관찰하라는 그 K는, 이걸 만족하는 K는 이렇게 꺾였거나 아니면 극값이거나 그 둘 다를 말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fx와 y는 t가 만나는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는데 4차 함수를 보면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좌우대칭인 그래프를 항상 먼저 컨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t가 4 우극한일 때 4보다 약간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4라고 봐주는 게 관찰할 때 맞습니다. 확실히. 왜냐면 나에서 4와 마이너스 60에서 불연속이랬으니까 불연속은 접할 때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4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60으로 보고 이게 말이 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가가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4 우극한이라고 했으니까 4보다 약간 큰 데서 x축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 t는 얘를 x축이라 봐야 되고 지금 x축이 4보다 약간 큰 데서 x축처럼 그리고 뒤집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모두 0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즉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좌극한과 우극한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더하면 0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5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게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똑같이 좌우대칭이 아니어도 이걸 5개가 나오지만 이 문제에서 나에서 이 둘에서만 불연속한다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4가 극대값이 되고 마이너스 60이 극소값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바로 지금 fx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랬냐면
이때 F2가 4라고 있어요. 그럼 F2가 4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 지워줄게. 이 그래프라는 걸 찾았으니까. F2가 4라는 거는 이 지금 4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이 셋 중에 하나가 지금 2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 F'E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일 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랑 여기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F4, H4를 구하랬는데 H4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H4는 여러분 여기로 놓고 가더라도 이렇게 가니까 극값 3개,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합 더한 거 0인 게 2개 해서 3개랑 2개를 더해서 H4는 5가 나옵니다. 그럼 F4만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나머지 값들을 구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여기를 저는 이제 관심이 이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의 점은 뭐가 되냐면 여기가 x축이 되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64였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64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 지금 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64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찾아야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간격을 알고 싶은 거니까요. 아까 여기가 2였는데 과연 여기가 뭐가 될 건가? 그것만 알면 이제 식을 세우기 편하거든요. 그럼 간단하죠. 왜냐면은 지금 얘는 우함수니까 y는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차이가 64가 날 때 이 간격이 얼만큼 차이 나냐? 그게 궁금한 건데 여러분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때는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L이라고 한다면 이 차이는 L 4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L과 L 4제곱의 차이니까 지금 여기서 64가 된다면 L의 4승이 64, 2의 6승이기 때문에 L은 2의 4분의 6승, 2의 2분의 3승이니까 2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루트 2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거니까 제가 이걸 미분해서 2루트 2를 대입한다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미분해 보면 4x 세제곱 플러스 2ax가 되고요. 여기다가 2루트 2를 대입하면 여러분 여기에 2루트 2 대입하면은 16루트 2, 64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루트 2를 대입하면 4a 루트 2가 돼요. 자, 근데 지금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0, 여기 4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간격이 4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팅을 알았으니까 다시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극대값이 4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60인데 여기가 2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다 알 수 있겠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세워보면 fx는 자, 여기 4를 빼줄게요. fx에서 4를 빼주면 2라고 읽는 게 아니라 4를 x축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6, x 플러스 6과 2를 지나고 x 마이너스 2에서 1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4를 대입하면 f4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10이 되고 2가 되고 여기에서 36이 돼요. 자, 그러면 720이 되고 거기에다가 4를 더하니까 이 22번의 답은 72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게 지금 724고 F4가 H4가 아까 5라고 했죠. 그래서 724에다가 5를 더하면 729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스킬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시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처음에 도입했던 이 말의 의미,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를 미분계수, 그러니까 여기서 G'K라고만 그냥 인식하면 G'K가 0이 되는 거는 5개는 죽어도 안 나옵니다. 어떤 사차함수 그래도 안 나와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얘를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된다, 그런 관계로 인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월 모의고사 공통영역 해설이었습니다.